안녕하세요. 디지털 페인팅 8강 3교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3교시에는 조정에서 이 부분 가우시안 흐림에서부터 색수차까지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되면은 가우시안 블러 기능을 이용해서 뽀샤시안 사진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3교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아까랑 똑같은 그림을 프로크리에이트 캔버스에 가져왔어요. 빨간 머리엔 그림을 가지고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진을 놓고 조정에서 이 부분 가우시안 흐림 효과, 움직임 흐림 효과, 투시도 흐림 효과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흐림 효과가 뭐냐면은 포토샵에서는 블러라고 하는 툴인데요. 블러는 뜻이 흐리게 만드는 거예요. 한번 보시면은 이해가 더 쉬우실 거예요. 가우시안 블러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원본 사진이랑 비교하기 위해서 레이어를 하나 복제할게요. 오리지널 이미지는 일단 꺼두시고 삽입한 이미지를 새 이미지를 편집하겠습니다. 가우시안 흐림 효과를 누를게요. 레이어로 누르시고 연필을 이미지에 대시고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움직이시면 되거든요. 오른쪽으로 슬라이드를 하면 이렇게 이미지가 흐려져요. 오른쪽으로 더 갈수록 뿌얘지죠. 왼쪽으로 가서 0 상태가 되면 원래 처음의 이미지인 거예요. 자, 여기서 그러니까 가우시안 블러는 이미지 전체를 이렇게 흐리게 만들어주는 효과를 의미해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가우시안 블러 밑에 있는 걸 볼게요. 움직임 흐림 효과는요. 이렇게 흐려지는 거에 움직임을 주는 거예요. 연필이 가는 방향으로 흐려지는 거거든요. 제가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위로 슬라이드 해볼게요. 연필을. 자, 슬라이드 하는 숫자에 맞춰서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움직임이 있게 흐려지는 게 보이시죠? 자, 반대쪽 오른쪽으로 가면은 어떻게 가는지 볼게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면 이렇게 옆으로 가면서 흐려지는 거예요. 위아래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움직임을 가지고 흐려지게 되는 게 움직임 흐림 효과고요. 다시 앞으로 가서 투시도 흐림 효과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투시도 흐림 효과는 저희가 전에 투시도에 대해서 배웠죠. 투시를 갖고서 흐려지는 거예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레이어에서 방향성을 가지고서 하면은 이 상태에서 연필을 올리면 이 가운데 정원 있는 데 방향으로 투시가 들어가면서 흐려지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가는 거죠. 이 원의 위치는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특정 부위에다가 뭐 예를 들면 야구공이 날라오는데 그 야구공 가운데다가 이렇게 블러 효과를 주면은 공이 좀 더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겠죠? 방향성은 이렇게 가운데로 1점 투시로 들어가는 게 있고 또 한쪽 방향으로 더 심하게 들어가게끔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방향성이거든요. 두 번째 거거든요. 이쪽 방향으로 이 화살표 삼각형 있는 쪽 방향으로 훨씬 더 흐림이 많이 들어가는 방법이에요. 이건. 이렇게 위치를 바꿀 수 있고요. 자, 이 가우시안 블러 효과를 적절하게 이용하시면은 배경 부분을 날려가지고 심도가 깊어 보이는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사진을 그런 식으로 편집할 수도 있어요. 또 이따가 가르쳐드릴 뽀샤시하게 포토샵하는 방법에서도 이 가우시안 효과가 필요해요. 자, 지금까지 조정에서 가우시안 블러 효과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밑에 지금부터는 노이즈 효과, 선명 효과, 빛산란, 글리치, 하프톤, 색수차 이 필터 기능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먼저 노이즈 효과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노이즈 효과는 어떤 거냐면요. 사진 안에 이미지가 노이즈라고 해서 이렇게 먼지가 낀 것 같은 이미지를 만드는 거거든요. 먼저 보여드릴게요. 노이즈에 들어오면은 구름, 소용돌이, 산등성이가 있는데 이건 패턴의 이름이에요. 먼저 구름으로 보여드릴게요. 밑에 비율이랑 옥타브랑 난류가 있는데 이걸 조절해서 패턴의 크기를 바꿀 수가 있어요. 비율을 바꾸시면은 이렇게 비율이랑 옥타브랑 난류를 설정하시고 연필을 이미지에 대시고 오른쪽으로 슬라이드하면 효과가 나타나요. 어떤 식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노이즈가 낀 사진이 나오는데요. 이 노이즈에서 패턴의 비율을 줄이시면은 이런 느낌이에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 구름은 보시면은 이 패턴 들어간 모양이 구름 같아서 구름 모양이라고 써 있는 거고요. 이렇게 구름 형태인 거고, 소용돌이 같은 경우는 소용돌이 치는 모양으로 돼 있어요. 그다음에 산등성이도 이런 그 능선같이 돼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약간 다들 이 노이즈의 느낌들이 틀리니까 조절을 해가면서 적절한 이미지에 쓰시면 돼요. 되게 금속 느낌이나 물 기름 느낌 나고 특이하죠. 과하지 않게 이런 효과들을 쓰시면은 물 속에 들어있는 것 같이 사진을 편집할 수도 있겠죠. 이런 느낌으로. 이런 기능이 있고요. 다음 효과를 알아볼게요. 선명 효과는 이미지를 선명하게 만들어주는 효과예요. 보여드릴게요. 선명 효과를 클릭하시고 레이어를 하시면은 이미지에 대고 연필을 오른쪽으로 슬라이드 합니다. 자, 이미지가 지금 선명해지고 있는 거예요. 잘 안 느껴지시죠? 보시면은 머리카락 있는 부분 같은 데가 지금 굉장히 내렸을 때 처음의 이미지에 비해서 올리면은 굉장히 이미지가 날카로워지죠. 선명해지는 거거든요. 선명 효과를 이렇게 넣은 거를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원래의 이미지랑 같이 비교해서 볼게요. 원래의 이미지는 이거였는데 선명 효과를 극대화해서 하면 이렇게 이미지가 좀 더 쨍해져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선명 효과를, 그러니까 특정 부위에다가 이 선명 효과를 써서 좀 더 진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사진 편집할 때 쓰시는 기능이고요. 다음 기능 설명해 드릴게요. 빛산란 효과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빛산란 효과는 빛이 뿌려지는 느낌을 주는 효과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자, 빛산란을 일단 넣어볼게요. 켜져 있는 상태에서 전환 효과는 빛이 어떻게 퍼지는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크기는 빛이 퍼지는 부분의 사이즈고요. 번은 빛을 받았을 때 타는 느낌으로 날아가는 거에 수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전환 효과. 일단 연필을 이미지에 대시고 오른쪽으로 슬라이드 해볼게요. 이미지가 이렇게 환해지면서 빛이 확 들어오는 느낌이죠. 자, 어떤 건지 아시겠죠? 연필이 빛이 들어갈수록 오버 노출이 되는 이런 효과를 줄 수 있는 필터예요. 이걸 잘 이용하시면은 이미지를, 지금은 그냥 평범한 이미지인데 이 이미지를 적당히 조절하시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고 살짝 이렇게 조절하시면 얼굴이 되게 오일리해 보이죠. 기름기 있고 뭐랄까 매끌매끌해 보이고 뭐 그런 식으로 효과들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도 쓰실 수 있고 다양하게 쓰실 수 있는데 빛을 이용해서 빛이 들어오는 느낌을 주는 거라는 걸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럼 글리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글리치는 디지털 이미지처럼 약간의 그런 이미지를 넣는 작업인데요. 보여드릴게요. 먼저 인공 결함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연필을 놓고 움직여 볼게요. 되게 전파가 지지직하는 느낌으로 이런 픽셀들이 생기죠.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이미지를 적당히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원래 이미지랑 같이 방금 만든 이미지를 살짝 줄여서 하시면은 조금 레트로한 뭐 이렇게 빈티지한 이미지 만들 때 도움이 되는 필터예요. 글리치에서 다른 효과들도 보여드릴게요. 옆에 있는 파동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파동이 들어가는 거고요. 신호는 이렇게 TV에서 아날로그 TV, 옛날 브라운관 TV 같은 거 전파 잡을 때 신호 들어오는 이런 느낌인 거예요. 분기는 이렇게 나눠지는 느낌이고. 자, 이 분기도 되게 재밌는 건데 녹색, 적색, 청색 세 가지 색으로 그림을 분석해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이 슬라이드 바를 이용해서 이렇게 위치들을 움직일 수 있어요. 이 기능을 다시 한번 활용해서 보여드릴게요. 재밌게. 글리치에서 분기로 해서 기능을 적색을 조금 움직이고 분기로 가서 적색을 이 위치에서 살짝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거의 비슷한 상태에서 많이 할 필요 없이 조금만 이렇게 왜곡을 준 다음에 이 부위들을 적색을 이동하고 녹색도 약간 이동하고 청색을 이동하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살짝 이렇게 어긋나게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해줘도 이미지들이 바뀌죠. 이런 효과가 있고요. 다음 효과를 알아볼게요. 하프톤 효과도 재밌는 효과예요. 보시면 전체 색상에서 오른쪽으로 슬라이드 해볼게요. 자, 이미지가 망점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옛날 인쇄하는 방식으로 이미지가 되게 신문이나 인쇄물, 옛날 인쇄물스럽게 변하죠. 다른 효과들도 볼게요. 화면 프린트 같은 경우는 이런 느낌이고요. 신문은 완전 블랙으로 망점이 바뀌는 거예요. 망점의 크기를 바꿔주는 거고요.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망점이 커지죠. 자, 줄이시면 되고 줄이면 이런 식으로. 모자이크 같이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특이하게 이런 식으로 망점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부통 같은 경우는 키우면 이런 식으로 땡땡이로 커져요. 지금 밑에 이미지가 보이는 거는 자, 하프톤까지 알아봤고요. 색수차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색수차는 가운데 원근 놓고 전환 효과를 눌러볼게요. 전환 효과를 절반에다 놓고 얘도 절반에 놓고 슬라이드 해볼게요. 자, 이 원을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이 원을 중심으로 해서 방향 있게 세 가지 컬러 빨간색, 초록색,
노란색이 분리돼서 이미지가 늘어나죠. 이 원이 이쪽에 가 있으면은 이 원에서 반대쪽으로 오른쪽 위로 이미지들이 분리돼요. 색깔이. 이거는 이 색깔이 분리되는 크기는 밑에 전면 전환 효과랑 묽은 감소를 통해서 조절할 수 있어요. 이 양은. 이거 되게 재밌죠. 이거 가지고서 레트로한 이미지 같은 거 만들기 쉬울 거예요. 자, 옆에 옮겨가기로 봐볼게요. 옮겨놓기는 흐림이랑 불투명도를 하시고 조절하시고 이런 식이에요. 연필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이미지들이 이 세 가지가 움직여요. 불투명도를 높이고 흐림을 낮춰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걸 살짝 옆으로 어긋나게 이렇게 해놓고서 저장하시면은 보시면은 되게 요즘 유행하는 레트로 사진 같지 않아요? 이 효과를 조금 이용하시면은 활용하실 때가 되게 많을 거예요. 일단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블러를 이용해서 뽀사시한 사진을 만드는 효과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먼저 사진을 여시고 같은 사진을 하나 복제해요. 복제한 이미지를 가우시안 블러에서 흐림으로 갈게요. 가우시안 블러에서 레이어 하시고 슬라이드에서 살짝 사진의 이미지를 흐리게 만들어줘요. 되게 뽀해졌죠? 이 사진이랑 아래에 있는 원본 사진을 합성해서 뽀사시한 이미지를 만들 거예요. 자,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 적용하시고 자, 여기서 N 부분 이게 보통인데 이거를 바꿀 거예요. 레이어의 속성을 바꿀 건데 속성을 스크린으로 바꾸시면 뽀사시해져요. 사진이 원본에 비해서 확 환해졌죠. 이거의 투명도를 레이어의 투명도를 조절하시면은 어색하지 않게 조절해서 놓으시면 원본 사진에 비해서 뽀얀 이미지의 사진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가우시안 흐림 효과에서 연필을 사용해서 이 빨간 머리의 얼굴에 있는 잡티를 지우는 방법에 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먼저 빨간 머리 N 오리지널 이미지를 놔두고 한 개를 복사해 놓을게요. 오리지널 이미지는 끄고 복사한 이미지 레이어에서 잡티를 지워 볼게요. 조정에서 가우시안 흐림 효과를 선택하시고 거기서 연필 펜슬을 눌러주시면 돼요. 펜슬을 누르면 오른쪽에 있는 펜슬 크기를 조절할 수 있거든요. 펜슬 크기는 너무 크지 않게 작게 놔두시고 이 정도 크기로 놔두시고 오패시 이 투명도를 살짝 50 정도로 맞춰요. 자, 그리고 가우시안이 어느 정도 될 건지를 선택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미지에서 연필을 대시고 원하시는 부분을 문지르면 되는데 연필을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가서 가우시안 효과를 크게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는 건 아시죠? 지금 60으로 돼 있는데 60인 상태에서 이렇게 문지르시면은 얼굴에 잡티를 지울 수가 있어요. 보이시죠? 너무 크다 싶으면은 자연스럽게 할 거니까 브러쉬 사이즈를 줄이고 이런 식으로 얼굴을 문질러서 잡티를 지울 수 있어요. 외곽 라인들은 살려놓고 문지르셔야지 되고 너무 심하게 문지르거나 세게 문지르거나 하면은 어색해지니까 살살살살 잘 봐가면서 문지르셔야 돼요. 핸드폰에 많이 있는 뷰티 앱 같은 것들이 쓰는 기능이 이런 식의 기능들이거든요. 걔네들은 이제 기계 안에 기능으로 얼굴의 외곽선을 제외한 부분을 이렇게 블러해가지고 뽀샤시하게 만들어주는 기능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라인, 코 끝에 라인 같은 데는 뭉개지지 않도록 잘 건드리면 안 되고 살살살살 그 주변에 있는 잡티들만 문질러서 지워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문지르면은 얼굴 외곽이나 이런 게 경계가 어색해지고 무너져서 사진이 그림처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하면서 사용하셔야 돼요. 한번 볼까요? 자, 잡티가 금방 지워졌죠? 뭐 사진 같은 걸 찍었는데 얼굴에 점이 있거나 이상한 얼룩 같은 거가 있을 때 이 툴을 사용하시면은 금방 수정을 할 수 있겠죠? 도장 툴은 좀 더 섬세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 특징이 있고요. 이거는 좀 더 뽀샤시하게 금방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기능을 알고 계시고 있다가 편하신 걸로 사용하시면 되거든요. 이런 기능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잡티를 마저 다 지울게요. 도장 툴이랑 이 툴이랑 섞어서 쓰시면은 딱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가우시안 효과가 너무 커서 그런 거거든요. 자, 생각해보면 도장 툴은 옆에 있는 부분을 복사해서 붙이는 거고 이 가우시안 효과는 문질러서 뭉개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진한 점 같은 거는 문지르면은 색깔이 주변 색에 비해서 이 부분이 진해지죠. 문질렀기 때문인 거고 도장 툴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복제해서 도장 툴로 이 부분을 문지르면 진하게 되는 게 없죠. 이런 차이가 있어요.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얼굴에 잡티나 뭐 이런 걸 지울 때는 필요하신 걸 찾아서 그때그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외곽 같은데 좀 더 섬세하게 해야 되는 부분 같은 경우는 도장 툴로 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죠.
자, 크게 해서 볼게요. 잡티가 다 지워졌죠? 원본 이미지랑 비교해서 볼게요. 원본 이미지는 이랬는데 가우시안 흐림 효과에서 연필 펜슬 툴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면 이런 식으로 얼굴에 잡티를 지울 수가 있습니다. 8강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오늘은 프로크리에이트를 포토샵처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과제는 오늘 배우신 기능들을 사용해서 잡티를 지우거나 아니면 뽀사시 사진을 만든 걸 과제로 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게 어려우시면은 영상 보신 부분을 캡처해서 시청하셨다고 저한테 메일로 보내주시면 돼요. 수고하셨습니다.